안녕하세요. 경이로운 경제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경제에 관해 물으면 대부분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대답할 텐데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경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이로운 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많은 오토바이를 볼 수 있는데요. 교통법규를 어기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달리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런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재작년 2만 800여 건이었던 이륜차 사고는 지난해 2만 1,200여 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석 달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가려놓은 이륜차와 불법 튜닝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또 헬멧 미착용이나 신호위반, 보도통행 등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은 오토바이도 단속 대상인데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시민에게도 신고를 당부했는데요. 이륜차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112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늘어나는 배달음식 문화로 인해 골칫거리가 된 배달 오토바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경이롭게 경제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첫 번째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적재의 잘 지내. 적재의 잘 지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제 이슈는 비트코인도 규제가 시작된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어제 자정부터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되고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에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K뱅크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K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업비트의 이러한 조치는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서 수리와 함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한 것이 그 배경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가상 자산거래업자 29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99.9% 수준이라며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0.1% 미만인 것으로 볼 때 피해 가능성은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시장 안정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 이행 여부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사업자가 신고 접수도 하지 않고 원화 마켓 또는 코인 마켓을 운영하는 불법 영업을 강력히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에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사랑은 듣고 왔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제재로 인해 가상화폐의 수요가 급락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비트코인이 10% 이상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제롬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계절적으로 10월이 강세장이며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정책 수단이 바닥남에 따라 인플레이션 방지 수단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폭등한 것은 9월 18일 이후 처음인데요. 현재 세계 경제는 가격은 상승하는데 성장은 정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 경기 하강이 심각해지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방지 수단인 암호화폐는 훌륭한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정책 수단이 동나고 있는 것도 암호화폐 랠리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암호화폐, 즉 가상화폐는 해당 화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불분명해지는데요.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실명 확인을 요구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과연 어떤 특성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인지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크러쉬의 놓아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이슈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히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먼저 비트코인이란 분산 네트워크형 가상화폐로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용자끼리 직접 연결되어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어서 송금이나 소액 결제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에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유인 해킹, 도덕적 해이, 불법 거래 이용 등이 문제점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효용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활발한 투자와 기술 진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핀테크의 대표적 분야인 지급결제나 대출, 자산관리 서비스로 금융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금융 시스템의 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핀테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비트코인은 많은 시간과 컴퓨터의 프로세싱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생성되는데요. 비트코인은 발행 과정에서부터 중앙 기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어두운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는 새로운 가치도 고려해 봐야겠지만 이상적인 화폐를 구현하려는 우리 사회의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두 번째 경제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이로운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는 비트코인도 규제가 시작된다와 SNL 코리아를 부활시킨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제 이슈는 SNL 코리아를 부활시킨 진짜 이유입니다. SNL 코리아가 부활했습니다. 2018년 시즌9을 끝으로 종영한 후 4년 만에 리부트라는 점과 젊은 층의 열광과 방송과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확실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 4일 첫 방송을 한 SNL 코리아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끈 건 첫 화의 호스트였던 톱 배우 이병헌도 오랜만에 예능에 출연한 배우 하지원도 매운맛 예능 캐릭터 제시도 아니었습니다. 신규 코너인 인턴 기자가 히트를 쳤는데요. 특히 20대 사회초년생 기자를 연기하는 주연영 배우는 정교한 감정이입 연기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중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울먹이며 자리를 뜨는 인턴 기자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42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1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주연형 배우에 관한 관심부터 20대를 희화화한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슈와 논란 사이로 또 한 명의 스타가 탄생하고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새롭게 부활한 SNL 코리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주연형 배우겠지만 그 뒤에서 더 크게 웃는 건 쿠팡입니다. 쿠팡이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SNL 코리아가 쿠팡의 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의 오리지널 콘텐츠이기 때문인데요. SNL 코리아는 오직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OTT 시장에서 이커머스 업계인 쿠팡이 성공할 수 있겠냐는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플레이가 SNL 코리아 1화를 공개한 지난 4일, 일 사용자 수는 32만 5,438명으로 지난달 첫째 주 토요일보다 약 10만 명 늘어났습니다. 또한 쿠팡 플레이의 신규 설치 숫자도 9만 3,310명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따라서 쿠팡의 OTT 사업 진출을 회의적으로 보며 관망하던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쿠팡이 어떻게 OTT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인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오의 잠은 안 오고 밤은 기네 듣고 왔습니다. 이커머스 업계가 OTT 서비스를 강화하며 고객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쿠팡 플레이의 무서운 성장세가 눈길을 끄는데요. 쿠팡 플레이는 로켓와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OTT 서비스로서 월 2,900원을 지불한 로켓와우 멤버십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쿠팡 플레이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에 쿠팡과 쿠팡 플레이가 갖춘 로그인 전략이 성장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쿠팡의 로켓와우 회원이 쿠팡 플레이 사용자로 자동 전환되면서 OTT 점유율이 높아지고 쿠팡의 유료 회원까지 장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인데요. 이러한 이용 방식은 소비자들에게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는 계정 1개로 최대 5개의 프로필을 만들어 가족과 친구, 애인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와 iOS 기반 모바일 및 태블릿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콘텐츠 측면에서도 SNL 코리아 단독 공개와 오는 11월 공개되는 범죄 드라마 어느 날 등으로 대중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쿠팡이 OTT 시장에 뛰어든 것처럼 다른 이커머스 기업도 OTT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이번 이슈에 관련된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연의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쿠팡 플레이와 SNL 코리아의 부활 이슈에 관해 다뤄봤는데요. 이처럼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도 OTT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유료 회원제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통해 OTT 티빙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최근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한 10일본가도 OTT 서비스를 선보일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OTT란 과연 무엇일까요? OTT는 오버 더 탑을 일컫는 말로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OTT 업체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있습니다. OTT가 몰고 온 경제 효과는 상당한데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OTT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만 제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선보이면서 OTT 관련 주식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미국 시장처럼 두각을 나타내는 OTT 사업자는 눈에 띄지 않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통업계를 잠식해버린 쿠팡의 경쟁력은 OTT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습니다. 무리수라고 평가받던 쿠팡의 OTT 사업 진출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앞으로 계속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세계 증시 동향을 알아보는 주 스트리트 시간입니다. 공급망 쇼크가 전 세계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여파로 코스피는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지난 5일 코스피는 3천선이 붕괴돼 57.01포인트 하락한 2962.17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더 크게 출렁였는데요. 지난 2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2.19% 하락한 27,822.19엔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선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지난 1일 기준 33,843.92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가 1.30%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도 규제가 시작된다와 SNL 코리아를 부활시킨 진짜 이유에 관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저는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선명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고 신기한 경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친절하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정윤,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박정은,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